안녕하세요. 홈페이지 도서관입니다. 올해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다들 따뜻하게 좋은 분들과 시간 보내시고 계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헨리 단편선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라서 더욱 반가우실 거라 생각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베어먼 노인은 같은 건물 1층에 사는 화가였다. 나이는 60을 넘겼고 미켈란젤로가 그린 모세의 소형 같은 곱슬곱슬한 수염이 사티로스를 닮은 머리부터 작은 도깨비를 닮은 몸통을 따라 흘러내렸다. 베어먼은 화가로서는 실패한 사람이었다. 40년 동안 붓을 휘둘렀지만 자신이 섬기는 예술이라는 여왕의 치맛단 근처에도 닿지 못했다. 그는 늘 곧 걸작을 그리겠다고 다짐했지만 아직까지는 시작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따금 상업용이나 광고용으로 서투른 그림을 그린 것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다. 전문 모델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마을의 젊은 화가들을 위해 모델 노릇을 해주면서 약간의 돈을 벌었다. 그는 독한 술을 지나치게 마셔대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그릴 걸작에 대해 떠벌렸다. 그 밖의 면에 있어서는 그저 성질 사나운 왜소한 노인일 뿐이었다. 유약한 모습을 보이면 누구든 매섭게 비웃었지만 동시에 그는 위층 작업실에 사는 젊은 두 화가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 중인 사나운 특별 경비견 역할을 자임하기도 했다. 수는 아래층에 있는 어두침침한 그의 소굴에서 노간주 나무 열매 냄새를 강하게 풍기는 베어먼을 찾아냈다. 방 한구석에 세워진 이젤 위에는 25년 동안 걸작의 첫 획을 기다려온 텅 빈 캔버스가 놓여 있었다. 수는 그에게 존 씨의 망상에 대해 털어놓고 존 씨가 세상을 붙들고 있는 얼마 안 되는 힘마저 점점 약해지면 사실상 잎사귀 하나만큼이나 가볍고 연약한 그녀가 진짜로 잎사귀처럼 날아가 버릴까봐 몹시 두렵다고 말했다. 맙소사, 그가 외국 억양이 섞인 말투로 소리쳤다. 그 빌어먹을 담쟁이 덩굴에서 이파리 좀 떨어진다고 죽겠다는 멍청한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 말은 처음 들어. 아니, 세상을 등졌다는 멍청이 역할의 모델 노릇은 안 할 테야. 어째서 존 씨가 머릿속으로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게 내버려 두는 거지? 가엾은 존 씨. 그들이 위층으로 올라갔을 때 존 씨는 잠들어 있었다. 수는 창턱까지 차양을 끌어내린 다음 베어맨에게 다른 방으로 가자고 손짓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창밖의 담쟁이 덩굴을 내다보았다. 그러고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이 섞인 차가운 비가 끈질기게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낡은 푸른색 셔츠를 입은 베어먼은 세상을 등진 광부 노릇을 하기 위해 바위 대신 거꾸로 뒤집은 주전자를 깔고 앉았다. 이튿날 아침 수가 1시간쯤 자고 일어나 보니 존 씨가 멍한 눈을 크게 뜨고 창문에 친 초록색 차양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저것 좀 걷어줘. 밖을 보고 싶어.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주문했다. 수는 마지못해 그 말에 따랐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온밤 내내 쉼없이 세찬 비가 쏟아지고 사나운 돌풍이 불었는데도 담쟁이 덩굴 잎사귀 하나가 벽돌담을 배경 삼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덩굴에 붙어있는 마지막 잎새였다. 줄기 가까운 부분은 아직 진한 초록색이지만 톱니 모양의 가장자리는 소멸과 쇠퇴를 나타내는 누런색으로 시든 채 지상 6m 정도 높이의 가지에 용감하게 매달려 있었다. 마지막 잎새야, 존 씨가 말했다. 틀림없이 밤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람 소리를 들었거든. 아무튼 오늘은 떨어질 거야. 그러면 나도 함께 죽겠지. 제발 부탁이야. 수가 지친 얼굴을 베개에 기대며 말했다.
너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려거든 나를 좀 생각해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 하지만 존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는 머나먼 곳으로 신비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 영혼이다. 그녀를 우정이나 세상 일에 묶어두었던 매듭이 하나씩 풀리면서 망상이 더욱 강하게 그녀를 사로잡는 듯했다. 날이 저물었다. 두 사람은 해질녘 어스름 속에서도 혼자 남은 담쟁이 덩굴 잎사귀가 담벼락에 붙은 줄기에 꼭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이윽고 밤이 찾아오자 북풍이 또다시 휘몰아치면서 빗줄기가 세차게 창문을 두드리고 낮은 네덜란드식 처마 밑으로 후두둑 떨어졌다. 날이 충분히 밝자 존 씨가 가차없이 차양을 거두라고 지시했다. 담쟁이 덩굴 잎사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이제 가능성은 반반이에요. 의사가 수이 떨리는 가냘픈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간호만 잘하면 아가씨가 이길 겁니다. 자, 이제 나는 아래층에 있는 다른 환자를 보러 가야겠군요. 이름은 배어머니고 그림 그리는 분이라던데. 똑같이 폐렴인데 그분은 나이도 많고 몸이 허약한 데다 심지어 급성이라서 희망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좀 편안하게 지내시라고 오늘 병원으로 옮기려고 해요. 이튿날 의사가 수에게 말했다. 이제는 위험에서 벗어났어요. 아가씨가 이겼습니다. 이제 영양 섭취에 신경 쓰면서 잘 돌봐주기만 하면 돼요. 그날 오후 수는 침대에 누워 아무 쓸모도 없는 새파란 모직쇼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짜고 있는 존 씨에게 다가가 한 팔로 그녀와 베개를 한꺼번에 끌어안았다. 배어먼 씨가 오늘 병원에서 폐렴으로 돌아가셨어. 고작 이틀 앓으셨을 뿐인데 첫날 아침에 관리인이 아래층 그분 방에서 아파서 옴짝달싹 못하는 배어먼 씨를 발견했대. 구두랑 옷이 흠뻑 젖어서 얼음처럼 차가웠다더라. 도대체 그렇게 끔찍한 밤에 어디에 다녀온 건지 다들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 그러다가 여전히 불이 켜져 있는 등잔과 늘 놓아두던 장소에서 끌고 나간 사다리, 흩어져 있는 분 몇 자루랑 초록색과 노란색이 섞여 있는 팔레트가 발견된 거야. 창 너머로 담벼락에 붙어 있는 저 마지막 담쟁이 덩굴 잎새를 봐, 존 씨. 바람이 불어도 팔랑거리거나 움직이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았어? 아, 존 씨, 저게 바로 배어먼 씨의 걸작이야.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던 밤에 그분이 저기에 저걸 그리신 거야. 여러분,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 그래서 우울과 절망에 빠진 이들조차 푸른 봄날을 고대하며 차디찬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더욱 필요해 보는 세상입니다.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책 소개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